황제가 천하를 버리고 특별한 방을 만들어 백모를 깔고 석 달 동안 한가히 지낸 다음 광성자를 찾았다. 광성자는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누워 있었다. 황제가 무릎으로 다가가 두 번 절하고 조아린 채 물었다. 선생께서는 지극한 도에 통달했다고 하니 몸을 다스리는 법을 말해 주십시오. 어찌하면 영원히 삽니까? 광성자 왈, 훌륭한 질문이요. 지극한 도에 대해 말하리다. 지극한 도의 정수는 깊고 까마득하며 그 극치는 어둡고 고요하다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이 정신을 고요히 간직하면 육체가 올바르게 될 것이오. 반드시 고요하고 맑아야 하며 육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정신을 요동치지 않게 해야 오래 살 것이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없으며 마음으로 아는 것도 없이요. 정신이 자기 몸만을 지켜야 오래 살 수 있다오. 안으로 삼가고 바깥을 닫으시오. 아는 것이 많으면 재난이 된다오. 나는 당신을 저 밝은 태양 위에 이르게 하여 지극한 음의 근원에 도달하게 하리다. 하늘과 땅은 각기 맡은 직능이 있고 음과 양은 서로 다른 작용이 있다오. 나는 그 도를 지키며 그 조화 속에 살고 있다오. 그래서 1200년 동안 수행해 왔어도 육체가 쇠하지 않고 있다오. 황제가 말했다. 참으로 하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제가 듣기론 상고에 진인이 있어 정지를 정확하고 음량을 파악해 정기를 호흡하며 홀로 우뚝 서 신을 지키니 모양이 언제나 한결같다 합니다. 이 때문에 수명이 천지와 함께해 시작도 끝도 없으니 그 도에서 생겨난 것이라 합니다. 중고시대에는 지인이 있어 순박한 덕으로 도를 온전히 하고 음양과 사시에 조화하고 세속을 떠나 정을 쌓아 신을 온전히 하며 천지 사이에 논일며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는 그 수명이 더해져 강하게 된 것으로 역시 진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 있어 천지의 조화로움 속에 거처하고 팔풍의 이치에 따라 세속 사이에서 기욕을 적절히 조절하며 성내는 마음이 없다 합니다. 세속을 떠나려 하지 않으나 세속에 복장을 걸치고 속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깥으로 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안으로 마음에 걱정이 없어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며 스스로 얻은 것을 공으로 삼으니 형체가 손상되지 않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인이 있어 천지의 법칙을 따르고 해와 달처럼 성신과 함께 자리 잡습니다. 거꾸로 음양을 쫓아 사실을 분별해 상고시대로부터 도와 하나가 되니 역시 수명을 더해 끝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봄철 3개월은 옛것이 새것으로 바뀌는 때라고 하는데 천지가 함께 생겨나고 만물이 자랍니다. 이때는 밤이 되면 누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큰 걸음으로 정원을 산책하며 머리카락을 풀어두어 정신이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주되 빼앗지 말며 상을 내리되 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춘기에 응하는 방법으로 양생의 도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간을 상하게 되며 여름이 되면 한기로 변하여 길러내는 영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 석 달을 번수라 하는데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류해 만물이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밤에는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며 햇볕을 피하고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꽃이 피어나게 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듯 기운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여름철 기운에 응하는 것으로 길러서 성장하게 하는 도입니다.
음양과 사시는 만물의 처음과 끝이요 삶과 죽음의 근본이니 이것을 거스르면 재해가 생기고 이것을 따르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도를 얻었다 합니다. 성인은 도를 행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도를 숭상합니다. 음양을 따르고 살면 음양을 따르면 살고 거스르면 죽으며 음양을 따르면 다스려지고 거스르면 혼란해집니다. 반수는 거스르는 것으로 이를 내격이라 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병이 생긴 뒤에 다스리지 않고 병이 생기기 전에 다스리며 어지러워진 후에 다스리지 않고 어지럽기 전에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 약을 쓰고 어지러워진 후에 다스리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우물을 파는 것이나 같고 전쟁이 벌어진 뒤 병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왕제가 말했다. 무릇 짝으로 하늘과 통하는 것이 삶의 근본으로 음양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전지 사이와 상하와 사방 속에서 구주와 아홉규와 우장과 12절기가 모두 하늘의 기운과 통합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은 오행으로 그 기운이 셋인데 자주 여기에 어긋나면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하니 이것이 수명의 근본입니다. 창천의 기가 청정하면 의지가 다스려지고 순하면 양기가 견고해집니다. 비록 적사가 있더라도 상하게 하지 못하니 이는 때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고 천기를 받아들여 신명에 통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안으로 구규가 막히고 바깥으로 근육이 응체되며 위기가 흩어집니다. 이를 일러 스스로 상한다고 하니 기운이 약해진 것입니다. 양기는 하늘이나 해와 같아 제자리를 잃으면 수명이 줄어들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태양의 광명으로 드러나며 그런 까닭에 양의 기운도 위로 올라가 외부로부터 사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문의 지돌이처럼 고요히 지내야 하니 행동거지가 요동되기라도 하면 신기가 떠오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나고 답답해 거친 숨을 몰아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몸이 숯불처럼 뜨거워져 땀이 쏟아지면 더운 기운이 흩어집니다. 습기가 들어오면 머리를 마치 무엇을 싸놓은 듯하며 습기와 열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큰 근육은 오그라들고 작은 근육은 늘어지는데 오그라들면 당기고 뒤틀리며 늘어지며 무력해집니다. 이로 인해 부종이 나타나 팔다리가 번갈아 부어오르면 양기가 이미 고갈된 것입니다. 양기는 번거롭고 힘들면 늘어져 정이 고갈되는데 이렇게 쌓여 여름이 되면 사람 마음을 졸여 정신을 잃게 합니다. 눈은 어두워져 볼 수 없고 귀는 닫혀 들리지 않아 도읍이 허물어지듯 끊임없이 무너져 내려 그치지 않습니다. 양기는 크게 노하면 형기가 끊어져 상부에 응체되면서 기절하게 됩니다. 근육이 상하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땀이 몸의 한쪽에서만 나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땀을 흘린 뒤 습한 기운이 침투하면 부스럼과 땀띠가 납니다. 고량을 많이 먹으면 발에 종기가 생기는데 마치 빈 그릇에 물건 담듯 생깁니다. 힘들게 땀을 흘릴 때 바람이나 한기를 맞게 되면 가벼운 여드름이 생기거나 부스럼이 됩니다. 양기는 치밀한 것은 신을 기르고 부드러운 것은 근육을 기릅니다. 모공의 열림과 닫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가운 기운이 달아 들어와 등이 굽어지는 병에 걸리고 맥으로 빠져 부스럼이 되어 피부에 남습니다. 유기가 침투하면 두려워하기를 잘해 마침내 크게 놀라게 됩니다.
연기가 따르지 않아 근육과 어긋나게 되면 용종이 생깁니다. 양기는 낮에는 주로 인체 외부를 보호합니다. 아침이 되면 기운이 생기고 정오가 되면 양기가 융성해지고 저녁이 되면 양기가 허해져 땀구멍이 닫힙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면 거두어들여야 하므로 근구를 어지럽히지 않고 이슬이나 안개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기백이 말했다. 음은 정을 저장했다 빨리 일어나게 하며 양은 바깥으로부터 사기를 막아 경고하게 한다오. 음이 양을 제어하지 못하면 맥이 빠르게 흘러 질병이 생겨 미치게 된다오. 또 양이 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장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구규가 통하지 않게 된다오. 그러므로 성인은 음양을 설하면서 금맥이 조화로우면 골수가 견고하고 기혈이 모두 순조롭다고 했다오. 이렇게 되면 안과 밖이 조화되어 사기가 침투하지 못해 눈과 귀가 밝아지고 기운이 왕성해진다오. 바람이나 음습한 기운을 맞으면 정이 사라져 사기가 간을 상하게 한다오. 그런데도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금맥이 부러지고 대장이 상해 치질에 걸리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운이 거꾸로 돌게 되며 힘을 쓰면 신장의 기운을 해쳐 고골이 상하게 된다오. 음양의 유체는 양이 치밀하면 견고해지니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봄이 있으나 가을이 없는 것 같고 겨울이 있으나 여름이 없는 듯해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성도라 한다오. 양이 강하나 치밀하지 못하면 음기가 끊어진다오. 음기가 화평하고 양기가 조밀하면 정신이 치료된다오. 음양이 떨어져 어울리지 않으면 정기는 끊어지고 만다오. 바람에 누출됨으로써 한열이 생기니 이 때문에 봄에 바람에 상하면 사기가 남아 설사를 하게 되고 여름에 더위에 상하면 가을에 학질에 걸리며 가을에 습기에 상하면 위로 거슬러 올라 기침이 나며 신체가 마비되고 겨울에 추위에 상하면 봄에 반드시 온병이 생기니 사시의 기운이 다시 오장을 상하게 한다오. 정과 혈의 생성은 음식의 5가지 맛을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과 혈을 저장하는 오장은 이 5가지 맛을 편식하게 되면 손상될 수 있다. 신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기가 한꺼번에 몰려 비기가 쇠약해질 수 있다. 짠맛이 나는 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큰 뼈가 손상되고 근육이 수축하고 심기가 울적해진다. 쓴맛이 나는 것을 많이 먹으면 심기가 답답하고 신기가 쇠약해진다. 단맛이 나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비기에 이상이 생기고 설사가 나고 위기가 약해진다. 매운맛이 나는 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힘줄과 혈맥이 쇠미해지고 정신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뼈는 곧고 바르고 힘줄과 혈맥은 조화로우며 기혈은 잘 흐르고 살결은 고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뼈는 굳세고 튼튼해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양생의 법칙을 준수하면 하늘이 부여한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 금괴 진언론 편 제4 황제가 물었다. 하늘에 팔풍이 있듯 인체의 경맥에도 간풍, 신풍, 비풍, 폐풍, 신풍의 방편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오. 기백이 답했다. 팔풍은 병을 일으키는 사기를 만들어내는데 경맥에 침투한 풍사가 사람의 오장에 접촉하면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계절의 기운이 서로 이기고 지는 관계는 이러합니다.
봄은 장하를 이기고 장하는 겨울을 이기고 겨울은 여름을 이기고 여름은 가을을 이깁니다. 이것이 사계절이 서로를 견제하는 일반적 법칙입니다. 동풍은 봄에 불고 봄에 병이 나면 대부분 병은 간경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목에 나타납니다. 남풍은 여름에 불고 여름에 병이 나면 대부분 병은 심경에서 발생하며 증상은 가슴과 옆구리에 나타납니다. 서풍은 가을에 불고 가을에 병이 나면 병은 폐경에서 발생하며 증상은 어깨와 등에 나타납니다. 북풍은 겨울에 불고 겨울에 병이 나면 대부분 신경에서 발생하며 증상은 허리와 사타구니에 나타납니다. 중앙은 토에 속하고 병은 항상 비경에서 반응하며 증상은 척추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봄에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머리에 병이 납니다. 여름에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심장에 병이 납니다. 가을에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폐에 병이 납니다. 겨울에 사기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팔다리에 병이 납니다. 그러므로 봄에는 대부분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피가 나는 병을 앓습니다. 여름에는 가슴과 옆구리에 병이 납니다. 장하에는 대부분 속이 냉해져 설사병이 납니다. 가을에는 대부분 열이 심하게 나고 머리가 아픈 풍학이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겨울철에는 격렬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잠복하고 있는 양기가 유동하지 않게 하고 봄에 코피가 나거나 목 부위에 병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부정자 신지본야 고장어 정자 춘불병온 아서한 불출자 추성 풍학 사람의 몸에 있는 전기는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음정이 체내에 저장되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봄에 쉽사리 급성열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름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땀을 내보내어 열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가을에 풍학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 즉 낮을 양이라 할 때 동틀 무렵부터 정오까지는 양 중에 양이 되고 정오부터 해질녘까지는 양 중에 음이 된다. 밤을 음이라고 하면 해질 무렵부터 다구는 새벽까지는 음 중에 음이고 새벽부터 동틀 무렵까지는 양 중에 음 중에 양이다. 인체를 음양으로 보면 체표는 양이 되고 체내는 음이다. 몸의 각 부분들을 음과 양으로 나누면 등은 양이고 배는 음이다. 오장 육부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오장은 음이 되고 육부는 양이 된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오장이 음에 속하고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육부는 양이 된다. 황제가 말했다. 음양의 도리는 자연계의 보편 법칙이자 모든 사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령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만물이 변화하는 근원이자 나고 자라는 근본으로 모든 심오한 현상까지도 망라되어 있으므로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음양을 알아야 한다. 음양의 변화에 대해 논해보겠소. 맑고 밝은 양기가 쌓여 위로 올라가 이루어진 것이 하늘이요. 탁하고 어두운 탁음한 기가
아래로 내려가 이루어진 것이 땅이요. 양은 싹을 틔우는 것을 주관하고 음은 성장을 주관하오. 양은 주로 죽이거나 쳐내는 일을 주관하고 음은 주로 거두고 저장하는 일을 주관하오. 양은 어떤 작용을 만들어내고 음은 어떤 형체를 구성할 수 있어. 차가운 것이 극점에 이르면 열이 나고 뜨거운 것이 극점에 이르면 냉기가 발생하오. 한기가 응집되면 탁음을 만들고 열기가 상승하면 청량을 만들 수 있어. 청량한 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올라가지 못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탁음의 기가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이 운행하는 법칙을 어겼을 때 질병이 발생하는 법칙이라 할 수 있어. 청량한 기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음한 기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는데 지기가 위로 올라가 변화하면 구름이 되고 청기가 내려와 변화하면 비가 된다. 그러나 비가 청기가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긴 해도 지기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고 구름은 지기로부터 형성된 것이지만 천기가 증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이 서로가 서로에게 소용이 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인체의 음양이 변화하는 것도 이런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량은 이목구비의 7구멍으로 나오고 탁음은 음부와 항문으로 나옵니다. 청량은 피부나 근육에 있는 살결 속으로 흩어져 분산되고 탁음은 체내의 오장에 주입됩니다. 청량은 팔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탁음은 오부를 안정시킵니다. 수는 음에 속하고 화는 양에 속하는데 양이 무형의 기라면 음은 유형의 맛입니다. 음식의 5가지 맛은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러고 나면 진기가 충실해지도록 합니다. 진기가 정을 만들면 정이 다시 화하여 만물을 만듭니다. 정은 진기에 의지하여 만들어지고 신체는 음식의 5가지 맛에 의해 형성됩니다. 음식은 생화작용을 거쳐 정으로 바뀌고 기화작용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이 상하고 기가 한쪽으로만 왕성해지면 정이 상합니다. 정과 혈이 넉넉하면 충분히 변화하여 기가 되므로 기도 또한 음식의 5가지 맛이 지나칠 경우 손상됩니다. 음에 속하는 5가지 맛은 음부와 항문으로 빠져나가고 양에 속하는 진기는 이목구비를 통해 흩어집니다. 5가지 맛 중에서 맛이 진한 것은 순음에 속하고 맛이 담백한 것은 음 가운데의 양에 속합니다. 양기 중에 기가 풍부한 것은 순양에 속하고 기가 적은 것은 양 가운데의 음에 속합니다. 5가지 맛이 일으키는 작용을 말하면 맛이 진한 것은 설사를 일으킵니다. 맛이 담백한 것은 장과 위를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합니다. 자연계에는 추나 추동 사계절 변화가 있고 목화 토금수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고 자라고 거두고 간직하는 법칙이 형성되고 추위, 더위, 건조함, 습함, 바람의 5가지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에겐 오장이 있고 오장은 오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기쁨, 성냄, 슬픔, 근심, 두려움의 정서가 나왔습니다. 기쁨, 성냄을 절제하지 못하고 추위, 더위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게 기를 상하게 하고
추위 더위가 불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몸이 상합니다. 화를 내면 음기가 상하고 기뻐하면 양기가 상합니다. 갑자기 기가 역류해서 위로 솟구쳐 머리로 올라가면 피도 기를 따라 내달려 혈맥이 넘쳐서 안색이 변하면서 조화를 상실합니다.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추위나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황제가 물었다. 내가 들으니 과거 성인께서는 인체의 형태를 설명할 때 오장육부를 음양에 따라 구분하고 경맥의 연관관계를 관찰해서 인체를 회통하게 하였는데 각각 관련된 경락의 순행노선 시작점과 끝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오. 사기절에 따른 음양의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외부 환경과 인체 내부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 속에도 표리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백이 대답했다. 동쪽은 봄에 속하는데 양기가 위로 올라가 바람을 만들고 바람은 목기를 자양할 수 있고 목기는 신맛을 내고 신맛은 간을 기르고 간의 혈액은 또한 힘줄을 만드니 근기가 왕성해지면 심장에 혈액을 가득 채우고 기릅니다. 간기는 위로 올라가 눈으로 통합니다. 이것이 변화하면 하늘에서는 6가지 기운 중의 풍이 되고 땅에서는 오행 가운데 목이 되고 신체에서는 힘줄이 되고 오색 중에선 파란색이 됩니다. 오음 음계 중에서는 각입니다. 오성 중에서는 호에 해당합니다. 호, 고함 소리에 해당합니다. 인체의 변동에서는 소나기를 꽉 움켜쥔 채 펴지 못하는 것이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눈에 해당되고 정서 중에서는 성내는 것에 해당되고 화가 나면 간이 상하지만 슬픔은 화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풍기가 힘줄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건조함이 풍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힘줄이 상하지만 매운맛이 신맛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남쪽은 여름입니다. 양기가 왕성하여 더위를 생성하는데 이 더위가 화기를 낳습니다. 화기는 쓴맛을 낳고 쓴맛은 심장을 기르고 심장은 피를 만들고 피는 비장을 기릅니다. 심기는 혀와 관련 있습니다. 이때 음양의 변화는 하늘에서는 6가지 기운 중에 더위가 되고 땅에서는 오행 중에 화가 됩니다. 신체에서는 혈맥에 해당하고 5가지 장기 중에서는 심장에 해당하고 색으로는 빨간색입니다. 오음 5가지 소리 중에서는 치에 해당이 됩니다. 공상각치우 중에 치에 해당이 됩니다. 오성 중에서는 웃음소리인 소에 해당이 됩니다. 인체 변동 중에서는 기가 거꾸로 치밀러 오르는 기역에 해당합니다. 이목구비 중에서는 혀에 해당하고 5가지 맛 중에서는 쓴맛이고 정서 변화 중에서는 기쁨에 해당하지만 두려움으로 기쁨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더위가 기를 상하게 하더라도 한기가 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 기를 상하게 하면 짠맛으로 쓴맛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 늦여름인 장하입니다. 열기로 인해 수증기가 발생하고 습한 기운이 생깁니다. 습기는 토기를 자라게 하는데 단맛을 만듭니다. 단맛은 비기를 기르고
비기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이 튼튼해지면 필기를 충실하게 합니다. 비기는 입과 통합니다. 음양의 변화는 하늘에서 6가지 기운 중에서 습기에 해당하고 땅에서는 오행 중 토에 해당합니다. 신체에서는 근육에 해당하고 오장 중에서는 비장에 해당합니다. 오색 가운데에서는 노란색이 되고 오음 중에서는 궁에 해당합니다. 공상각주 중에서 궁에 해당합니다. 오성 중에서는 노랫소리인 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인 가에 해당합니다. 인체 변화 중에서는 헛구역질을 하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입에 해당하고 5가지 맛 중에서는 단맛입니다. 정서 변화 중에서는 생각에 해당하고 생각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비장이 상하지만 성냄으로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너무 많으면 근육이 상하지만 풍기가 습기를 억제합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상하지만 신맛으로 단맛을 억제합니다. 서쪽은 가을에 속하고 가을은 건조함을 낳습니다. 건조함은 금기를 왕성하게 하는데 금은 매운맛을 낳습니다. 매운맛은 필기를 통하게 하고 필기는 피부와 모발을 기릅니다. 피부와 모발이 윤기가 나면 신수를 기릅니다. 신장. 필기는 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의 변화는 하늘에서는 6가지 기운 중에서 건조함이 되고 땅에서는 금에 해당합니다. 인체에서는 피부와 모발에 해당하고 오장 가운데 폐장에 해당하고 색깔 중에서는 하얀색입니다. 오음 중에서는 공상각주 중에 상에 해당하고 오성 중에서는 우는 소리인 곡에 해당합니다. 인체 변화 중에서는 기침에 해당하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코에 해당하고 5가지 맛 중에서는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정서 변화 가운데서는 근심에 해당합니다. 근심이 많으면 폐가 상하게 되지만 기쁨이 근심을 억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매운 것을 너무 먹으면 피부와 모발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쓴맛으로 매운맛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겨울에 해당하고 음이 모여 추위를 형성하는데 한기는 수기를 왕성케 하고 수는 짠맛을 만듭니다. 짠맛은 신장을 기르고 신장은 골수를 기르고 골수가 충실하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신기는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하늘에서는 6가지 기운 중에서 추위가 되고 땅에서는 오행 중에서 수에 해당합니다. 인체로 하면 골수에 해당하고 오장 중에서는 신장이 해당합니다. 오색 중에서는 검은색, 오음 중에서는 궁상각지 중에 우에 해당합니다. 오성 중에서는 끙끙대는 신음소리인 신에 해당합니다. 인체의 변화 중에서 부들부들 떨며 전율하는 것이고 이목구비 중에서는 귀에 해당하며 5가지 맛 중에서는 짠맛에 해당합니다. 정서에서는 두려움에 해당하는데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하지만 생각이 두려움을 억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추위는 뼈를 상하게 하는데 건조함이 추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짠맛도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단맛으로 짠맛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만물을 모두 그 안에 담고 있고 음양은 변화하여 남녀를 만듭니다. 좌우는 음과 양이 운행하는 길이며
물과 불은 음양의 상징입니다. 음양의 변화는 만물이 나고 자라는 원동력입니다. 음양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음이 안에 있으면 양은 그것을 보호하고 양이 밖에 있으면 음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이 안에 있으면 양은 그것을 보호하고 양이 밖에 있으면 음은 그것을 보조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음양의 도를 구할 수 있소? 기백이 말했다. 양기가 너무 많으면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고 살결은 오그라들어 다쳐버리고 숨을 가쁘게 헐떡이고 호흡하기 어려워집니다. 땀은 나지 않는데 열이 나고 치아가 마르고 가슴이 번거롭고 답답합니다. 복부가 불룩해지면 위험합니다. 양기가 왕성해서 발생한 병이므로 겨울에는 견딜 수 있지만 여름에는 힘듭니다. 음기가 지나치면 몸이 차가워지고 땀이 납니다. 간혹 몸이 으슬으슬 추운 기운을 느끼고 떨기도 하고 심하면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지며 불룩해지는 증세가 나타나면 위험합니다. 이는 음기가 왕성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여름에는 참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음과 양이 서로 번갈아가며 왕성했다 약해지는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어떤 방법으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겠소? 기백이 말했다. 칠손 팔익의 이치를 알아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자는 칠을 기준으로 하여 매달 월경을 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손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팔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를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음기가 이미 반으로 줄어들어 늙어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50이 되면 몸은 둔하고 무거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60이 되면 음위, 생식기가 위축하게 되고 신기가 허약해지고 구귀의 기능이 떨어지고 아래에서는 음기가 모자라고 위에서는 양기가 떠 있어 눈물, 콧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이 보입니다. 따라서 섭생을 조절해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정력이 세고 섭생을 잘하지 못한 사람은 조로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똑같이 천지의 기운으로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병에 걸리지 않은 때에도 양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병이 난 후에 몸조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체력이 부족하고 지혜로운 자는 정력이 넘칩니다. 정력이 넘치면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지고 몸은 가볍고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도 체력은 강해집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기 쉬운 법이니 세상 사는 이체 통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연의 흐름을 맡겨 순조롭게 진행하고 가뿐하고 유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환경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자는 수명이 다함이 없이 천지와 어울려 함께 사니 이것이 세상사 통달한 사람이 양생하는 법입니다. 천기는 서북쪽이 부족하다고들 해서 서북쪽은 음에 속합니다. 사람은 천기와 서로 호응하므로 오른쪽 귀와 눈이 왼쪽 귀보다 잘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귀와 눈이 왼쪽 귀와 눈보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기는 동남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남쪽은 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왼쪽 손발을 오른쪽 손발처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황제가 물었다. 왜 그런 것이오?
기백이 대답했다. 동쪽은 양에 속하는데 양기로 말하자면 그것의 정수는 인체 상부에 모여 있습니다. 상부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하부는 허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잘 보이고 귀가 밝은데도 손과 발이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쪽은 음에 속하는데 음기의 정수는 인체 하부에 있습니다. 하부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상부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손과 발을 잘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부에 사기가 침입하면 인체 상부에서는 오른쪽 귀와 눈의 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부에서는 왼손과 왼발의 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천지의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왕성해지면서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허약한 곳을 틈타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정기가 있다면 땅에는 형체와 실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8가지 절기의 순서가 있다면 땅에는 5방위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는 근본입니다. 양기는 가볍고 맑아 하늘로 올라가고 음기는 무겁고 탁해 땅으로 내려오는데 천지가 운행하고 멈추는 것은 음양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이 봄에 생겨나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저장하게 되는 순환 반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위로는 천기가 하강하는 것에 순응하여 머리를 기르고 보호하며 아래로는 지기가 상승하는 것에 순응하여 잘 쫓아 2다리를 기르고 보호합니다. 그 중간에서는 인체의 기운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5장을 기르고 보호합니다. 만약 천재의 음과 양을 인체의 음양에 비유하면 사람의 땀은 비와 같고 사람의 숨은 풍과 같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뇌성병력이고 사람의 역기는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이치에서 양생의 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병이 납니다. 황제가 물었다. 인체 내부에 있는 12장기의 상호작용과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의 구분이 뭔지 소개해 주시오. 기백이 말했다. 인체 내부에 있는 심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왕의 지위에 비유됩니다. 사람의 정신과 사고 활동이 심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폐장은 재상입니다. 온몸의 기를 주관하고 인체 내부와 외부, 상부, 하부의 활동이 폐장의 조절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간장은 장군입니다. 모든 지혜와 책략과 생각이 간장에서 비롯됩니다. 쓸개는 몸 중앙에 달려 있어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았으므로 중정관에 해당합니다. 판단과 결정은 쓸개가 합니다. 전중, 흉부에서 양쪽 젖꼭지 사이의 가운데 부위는 내신인 사자와 같습니다. 군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지가 이곳을 통해 드러납니다. 비위는 음식물을 수납하는 곳이므로 창고입니다. 5가지 맛, 오미가 인체 내부에서 영양소로 바뀝니다. 대장은 운송을 담당하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설 과정이 완성됩니다. 소장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관리로 음식물의 정수가 생겨납니다. 신장은 인체의 정력의 원천입니다. 힘과 재능이 만들어집니다. 삼초는 온몸의 수로를 소통시키는 관리입니다. 수액이 흐르는 길을 삼초가 책임집니다. 방광은 수액이 모이는 곳으로 기화작용을 거쳐 소변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12가지 직책인데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주가 가장 중요하죠. 군주가 유능하면 아랫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 양생을 하면 장수할 것이고 죽는 날까지 병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거울 삼아 천하를 다스리면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군주가 무식하면 시비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각각의 장기가 서로 잘 연계되지 못하면 몸이 상하여 해로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나라 체계가 무질서해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5장 생성편 제10 심장과 서로 어울려 짝을 이루는 것이 혈맥인데 혈맥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얼굴에 윤기가 흐릅니다. 심장을 제약하는 것은 신장입니다. 폐장과 어울려 짝을 이루는 것이 피부인데 피부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몸에 난 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폐장을 제약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간장과 어울려 짝을 이루는 것이 힘줄인데 힘줄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손톱, 발톱에 나타납니다. 간장을 제약하는 것은 폐장입니다. 비장과 어울려 짝을 이루는 것은 근육인데 근육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입술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비장을 제약하는 것은 간장입니다. 신장과 짝을 이루는 것이 골격인데 골격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머리카락에 나타납니다. 신장을 제약하는 것은 비장입니다. 짠맛이 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맥이 막혀 얼굴빛이 생기가 사라집니다. 쓴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털이 빠집니다. 매운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힘줄이 오그라들고 손톱 발톱이 마릅니다. 신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갗이 단단하고 두꺼워지고 입술에 주름이 생깁니다. 단맛이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골격에 통증이 발생하고 머리털이 빠집니다. 이상은 모두 음식의 오미를 편식하여 야기된 결과입니다. 심장은 쓴맛을 좋아하고 폐장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간장은 신맛을 좋아하고 비장은 단맛을 좋아하고 신장은 짠맛을 좋아하니 이것이 오장과 오미의 대응관계입니다. 인체의 모든 경맥은 모두 눈으로 모입니다. 모든 정수는 뇌에 속합니다. 모든 힘줄은 골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혈액은 심장에 모입니다. 모든 기는 폐장으로 귀속됩니다. 기, 혈, 근, 맥, 수가 사지와 팔계로 모여드는 것이 조수가 드나드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습니다. 팔계라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설에는 팔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 다리에서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등 좌우 8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워 잠잘 때면 피는 간장으로 모입니다. 혈액은 사지와 백회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피가 공급되면 보게 됩니다. 다리에 혈액이 공급되면 걷게 됩니다. 손에 혈액이 공급되면 물건을 잡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갔다가 바람을 쐬면 혈액이 체표면에서 응고되어 막혀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액이 경맥에서 막히면 운행이 느려지게 되고 다리에서 막히면 하지가 식어버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12개의 경맥이 있고 354개의 혈이 있는데 12장기의 수혈은 그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장기의 수혈은 그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위기가 머무는 곳이자 외부에 사기가 침입하기 쉬운 문입니다. 일단 사기의 침입을 받으면 빨리 침을 놓거나 수단을 써서 제거해야 합니다. 5장 변론 편 제11 황제가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방사들의 설법을 풀다 보니 어떤 이는 뇌수를 장기로 치고 어떤 이는 장과 위를 장기로 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것을 부로 치기도 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소. 그대는 어찌 보는가? 기백이 대답했다. 뇌, 골수, 뼈, 맥, 담, 자궁 이 6기관은 모두 지기가 생성한 것으로 위에 머물면서 혈액을 저장합니다. 땅이 만물을 담고 기르는 것처럼 주된 기능은 전기를 저장하고 몸의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체외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항지부라 부릅니다. 기항지부란 뇌수, 골, 맥, 담, 자궁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모두 음정을 저장하는 기관으로서 장인 것 같으나 장이 아니고 부인 것 같으나 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이 5가지는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 이 5가지는 천기가 발생한 것으로 그 기능 활동이 하늘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특징은 5장의 탁기를 받아들여서 배출하고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것은 그 음식물은 소화시키고 찌꺼기와 수분은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라고 하여 전화지부라고 부릅니다. 전화지부라는 것은 위, 소장, 대장, 삼초, 방광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찌꺼기와 수분은 내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백모는 학문을 말하는데 육부의 하나로 칩니다. 이것의 작용도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을 저장하고 배설하지 않아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 장이나 위가 음식물로 채워지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부의 작용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흡수하고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황제가 말했다. 손목 안쪽인 촌구에 맥이 뛰는 상태를 진찰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5장의 작용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오. 기백이 말했다. 위는 음식물의 바다이며 육부의 원천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에 저장되는데 비장의 운화 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보내져 5장의 혈기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촌구는 수태음 폐경에 속하는데 폐경은 모든 경맥을 조회하므로 온몸의 경맥과 통합니다. 그러므로 5장 육부의 기는 위에서 나오며 그것의 변화는 촌구의 맥에 드러납니다. 누린내, 탄내, 향기로운내, 비린내, 썩은내 5가지 기가 코로 들어오면 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에 병이 발생하면 코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병자의 대소변 상태를 물어봐야 하고 맥박이 어떤지 식별하며 정신 상태와 병변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을 봐야 합니다.
병자가 귀신을 맹신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에게 의학적 이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가 침을 너무 싫어하면 침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억지로 권해서는 안 됩니다. 병을 치료해 준다 해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